아가씨를 만난 시간이 5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어보고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어느 좌석에 앉아 있죠? 원래는 의자가 몇 개 있었는데 거기가 경찰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퇴근을 했는지 비어 있길래 그곳에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따로 이렇게 인터뷰 목소리를 안 넣고 따로 이렇게 더빙으로 말을 넣는 이유가 이때 주변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 친구들의 인터뷰 목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번역기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은 나지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더빙으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친구들한테 질문했던 게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혼을 위한 축제였기 때문에 결혼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놀기 위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왔는지 질문했는데요. 결혼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기 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질문한 것이 나이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정확히 다 하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이었고 자기들이 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학생인 비주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학생으로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직장인 다니는 여성 정도 한 25에서 27 사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쯤 결혼을 원하는지 질문하니까 대부분 25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게 한국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들이 그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분, 그 모자를 쓰지 않은 분서부터 가운데 분, 맨 왼쪽에 있는 분까지 이제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는지 얘기하니까 맨 왼쪽에 검은색을 입은 여성분은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요. 이 두 분만 연락처를 줬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줬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이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가운데 분, 그 오른쪽 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저장을 해놓고 친구 추가를 왓츠앱으로 이제 친구 추가를 해놨는데 나중에 제가 여행을 마칠 때쯤 무렵 가운데 있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냐고. 그런데 그 연락을 준 시간대가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갑자기 왜 연락을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보내니까 그리고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다시 새벽 때 2시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서 나한테 술김에 연락했나?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여성분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은. 근데 안부를 물어서 답장을 하면 다시 답장이 오지 않아서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라오스 여성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높지만 라오스 사람들의 그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나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딱 신용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라오스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만나고 중국 분도 만나고 서양 사람도 만나고 라오스 사람도 만나지만 우린 라오스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뭔가 약속을 정하면은 그 약속 시간에 잘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라오스 사람들과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후에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하면요.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딱 맞춰서 오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심지어 1시간 넘게 이후에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좀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행을 왔고
계속 이 라오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내 입장을 알 텐데 어, 그 소중한 시간을 자꾸 기다리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약속을 정하면 그날 갑자기 한두 시간 전에 연락을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배우자의 급여가 얼마였으면 좋겠는지 질문을 했을 때 숫자로 찍은 겁니다. 1000이라고 찍었거든요. 저거는 달러로 매겨준 것 같고요. 달러로 1000이면은 14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환율로 조금 더 높게 따지자면. 근데 140만 원이면 월급으로 140만 원 이 사람들은 엄청 큰 돈이에요. 거의 이 사람들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라는데 몇 배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좀 소박하게 월급으로 20만 원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 본인의 가정의 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마운 일이 제가 이제 언어도 되지 않고 저녁 시간대 이 친구들을 불러서 세워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답답해 하지 않고 계속 뭔가 답변하려고 하고 저렇게 웃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라오스 여성분들한테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초콜릿 바를 하나씩 드리긴 했는데, 이거 갖고 되나? 좀 하다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줬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랫동안 불만 없이 저렇게 답변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나 라오스 몽족 축제에 관심이 생겨서 내년에 참가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축제에 참가한 여성들을 만날 생각이 있다면 저처럼 대충 입고 가지 마시고요. 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셔서 연락처도 물어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외모가 좀 부족해서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자신감 없다고 도전 안 하시지 말고요. 거기 가면은 중국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대머리에다가 얼굴도 또 좀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여성들을 계속해서 대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얻어 걸렸는지 어떤 여성분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먹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 없어도 이렇게 시도해보고 말 걸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터뷰 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뭐 13살부터 15살 전후로도 많았는데,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계속 하려니까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아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질문에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딱 정확하게 성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쁘고 아름답다 싶으면은 대부분 10대 뭐 17살, 19살 뭐 이랬고요. 이 사람은 조금 나이가 있겠구나 싶으면은 25살, 28살, 뭐 30살이 넘었습니다. Sam Sao? 아, 싸우? 싸우? 오, beautiful. 40이시래요. 뭐? 오, Me too. 어? 진짜? 아닌데? 노이. 노이 B. 20. You 20. 아, 저 싸우. 싸우 20. 20. 어이, 번역기가 잘못됐구만 이거. 20. 굳이, 아유.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끝났어요? 네. 지금 음식을 시켰는데 그릇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라오스 분을 모셔갖고 인터뷰하려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은 이곳에 걸어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몽족 축제의 마지막 인터뷰자였습니다. 고맙게도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대부분의 그냥 개인적인 그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질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잘못 생각해서 이분이 자기 가족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식당이 한국 식당이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친구 한국 식당 운영한대, 한국 음식 하는데 이 친구네 식당 한번 가보자 하고 그 다음날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17세 이 여성분이 그냥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여성분이 일하는 식당을 인터뷰한 것도 있거든요. 리뷰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이 친구한테 한국 사람이 좋냐고 질문했을 때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몇 살까지 결혼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당신은 몇 살이냐고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다 하는데 당신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몇 살까지 가능하냐 했을 때 50세까지는 자기가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고맙게도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함께 해줘서 전화번호도 받고 그 이후에 연락도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굉장히 동경하고 한국인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울음 그 아이콘을 보내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이 당일날 한 번 보고 그 식당 찾아갔을 때 두 번 보고 이 두 번 본 게 전부였지만은 그 이후에 한국을 돌아와서까지 가끔 그 톡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떻게 사는지 그 이후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아버지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날 인터뷰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 바로 옆에 있었더라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옆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자 셋이 이렇게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도 인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그 아버지의 이, 이 친구가 이 17살짜리 이 친구가 맹막내고 위로 둘이 더 있나 봐요. 남잔지 여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질 않아서. 근데 막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채팅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자기 가족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라오스가 가까운 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오래 알고 지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주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야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달도 안 됐고 그렇게 오래 한 사이도 아니고 단 두 번 봤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부주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사람한테 그 금전 요구를 자기가 아프다, 자기 가족이 아프다 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17살 여성이 그리고 별로 만나지 않은 저한테 그 돈을 뜯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번역기로 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번역기로 안타까운 말을 전한다는 말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글을 쓰니까 전혀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만 전달하고 말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면 보완해서 더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